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나고 즐거운 그래야 되는데. 네? 왜요? 안 즐거워요? 아니, 신나고 즐겁죠. 저도 주말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 생각.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근로자들 노는 게 싫다. 그렇게 가지 마요. 그렇게 가지 마. 사용자 입장. 네. 그래서 주말 앞두고 너무 즐겁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지수 0.4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67% 하락했습니다. 좀 낙폭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S&P 500도 0.89% 하락을 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 좀 앞두고 약간 좀 눈치 보는 정도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드릴 얘기는 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이건 증시가 아니죠. 어제 기준금리 동결한 얘기를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는데 이거 완전 팝콘 아닙니까 이거? 팝콘이요? 네, 팝콘 다 들고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국은행이랑 막 대통령실이 막 싸우고. 대단했습니다. 네, 이게 그 전에 금리 결정하기 전에 그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게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프로님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DSR 2단계 규제 넘길 때 그 규제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부가 집값을 좀 올리려라는 시그널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고. 그리고서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키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있다. 동결을 하면은 이제 더 필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제 그 내수 쪽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이거를 왜 금리를 안 낮춘 게 좀 유감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가 거기다 불을 붙였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화낼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좀 잡으려고 했더니 동결했더니 왜 동결하냐고 또 이제 왜 동결을 하냐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맥락을 우리가 연초로 돌아가잖아요. 연초에 정프로님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정프로님이 뭐 금융권에 일어나는 그 일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건데 이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50년 만기 대출하고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로 그거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부동산 좀 자극된다 그래갖고 그때 맞아요. 그거 진정시키는데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거 한번 치고 하반기에 이번에 그 DSR 규제 넘기면서 야 정부는 부동산 잡을 생각이 없다. 라는 생각을 줘갖고 이게 가계부채 이게 쫙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금리를 인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그거를 왜 동결하냐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창용 총재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은 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맞다. 근데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수 안 좋은 거는 조금 늦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 어제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맞아요. 근데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그리고 뭐 연준에서 뭐 기준금리 결정할 때 뭐 고용도 있고 뭐 거기에 경기도 있고 뭐 거기에 따라 자본시장도 움직이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자본시장, 금융시장하고 금리하고 정부 정책이 연결고리가 되게 이상하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거 금리 인하했다가 뭐 정부는 거기다 펌프질 해놓고서 금리 그것 때문에 금리 동결한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야 그거 왜 동결하냐고 또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정부는 그럼 그거를 안 잡을 생각인가? 근데 그 금리 동결하는 또 전제 조건은 정부가 또 여기서 미시적으로 가계부채나 부동산을 잡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풀어놓고서 그럼 정부는 또 이쪽에서는 은행 쪽에다가 대출을 못하게끔 또 쪼이고 있어요.
그럼 그때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이거 매일경제에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적나라해서 아니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2달 동안 5번을 올렸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5번을 올리고 신한은행은 7번을 올렸어요. 네. 우리은행은 6번을 올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뭐 플러스 모기지 충급 중단, 뭐 갭 투자 활용 전세 대출 금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어제 좀 그쪽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창구시도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창구시도 네. 뭐냐면은 딱 올해 이번 달 장사 끝났습니다 이거. 더 이상 못 빌려드려요. 솔드 아웃. 네. 물건 다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20일쯤 됐는데 이제 돈 다 팔려가지고 이제 못 빌려드립니다. 네. 진짜 그랬었어요.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그거 했었거든요. 그 총량 대출 규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타 기관 탓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거기다가 이창훈 총재가 또 뭐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한국 경제 전체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너무 오르면 버블이 꺼지는 걱정뿐 아니라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대출 등으로 돈이 몰렸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안 좋다 하면은 또 거기서 부동산 경기 부양시켜가지고 뭐 한다고 하다가 조금 올라가면은 가계부채 늘고 부동산 가격 한다고 잡다가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거냐라는 얘기들을 해줬는데 네. 참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창훈 총재 그 가이던스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근데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는 금리를 좀 인하하는 쪽으로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10월, 11월에는 아마 금리 인하할 것이다. 예. 뭐 그런 시그널은 좋고 미국도 이제 인하를 곧 할 테니까. 참 신기하죠. 대통령실이 원래 잘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막 금리 내려라라고 했던 것을 보고 우리는 되게 좀 비웃었잖아요. 후진국 막 그랬죠. 비웃었는데 비슷한 모양인가 이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더 신기했던 게 네.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유도 다 이게 가계부채하고 최근에 부동산가 많이 오른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하를 안 한 게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몰랐다는 듯이 아쉽다를 얘기를 했을까? 네. 그런 얘기 할 거면 좀 미리 조율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이례적이다. 네. 그러게요. 하긴 뭐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도 다 거의 90% 이상은 이건 동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소수 의견 한 분 계셨고. 네. 소수 의견 저 같은 사람 하나 있었고. 예. 그때 대통령실은 화들짝 놀란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왜 금리 인하하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여튼 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그리고 아마 다음 정도에서는 인하 쪽으로 한번 갈 것 같은 그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심지어 금통위 하는데 소수 의견 동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소수 의견 인하도 없었어요. 그래요? 만장일치? 네. 전원. 네. 자, 다음 뉴스.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 정치권 뉴스를 잘 다루진 않지만 금투세와 관련한 주요 이벤트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주제인 것 같아서 두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토론회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완화 유예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의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라고 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그 국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수식어라든지 그 언어 자체는 사실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러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라든지 뭐 네. 어느 부분을 딱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이렇게 아구가 잘 안 맞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여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네.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 출입할 때 부위원장 있었는데 그때 결혼하기 전에 미혼 기자들 막 결혼 연애 상담도 해주시고 막. 누가요? 연애를 많이 해보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 인생 선배로서. 아 진짜요? 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금미모라고 네. 금융이 출입하는 미혼 기자 모임. 뭐 미혼 기자 모임. 결혼하면 탈퇴해야 되는. 아 그래요? 모임의 목적이 모임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 같이 결혼해. 근데 쓸데없는 소리고. 네.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까지 나온다.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야 되는 주요한 시그널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고요. 여기에 뭐 이중과세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님은 증권거래세하고 금융투자세가 두 개가 적용되니까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저는 눈여겨보진 않아요. 이거 원래 거래세를 좀 없애면서 금투세를 만들기로 했던 것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 논리 자체를 동의하진 않는데 이 금투세의 그 하나를 이렇게 다 말씀드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근데 이게 그 지금 자본시장의 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뭐 부자 증세냐, 부자 감세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도 좀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식 매매하고 막 그런데 이거는 부자가 매도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거 사야지. 이거는 좀 가난뱅이가 매도하는 거니까 내가 사야지. 이렇게 거래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자본시장에서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왜 거기에 차별하지 않냐면은 거기 차별을 하면은 그냥 떠나요. 그냥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뭐 칼 들고 자본시장 뭐 참여하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칼이요? 네, 누칼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부자니까 여기서 페널티를 받아야 되겠어. 그럼 그래요? 그러면 부자 페널티 없는 시장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서민이라든지 청년을 배려를 해주고 싶으면은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그 뭐 펀드라든지 뭐 그런 별도 상품으로 해주면 돼요. 자본시장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조금 이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안 할 거면 안 하든지 할 거면 하든지 이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개선안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뭐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거의. 이제 9, 10, 11, 12, 1월부터 이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별다른 뭐 특별한 조치 없으면.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급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야 모두 정말 그냥 이거 누가 봐도 그냥 하는 거다라고 가면은 자본시장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합니다. 그렇겠죠. 이건 아니면 이거 세금 이 정도 되고 되니까 뭐 알고리즘 짜가지고 그러면 이건 이쪽으로 돌리고 자산 배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들도 다 있어요. 여기에 뭐 공제한도 늘리는 지금 공제한도가 뭐 5천만 원까지인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 뭐 손익 통산할 때 결산을 어떻게 하는 거 그런 내용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건 없더라고요. 어쩌면 금투세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분배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또 사모펀드는 부자들 하는 거라고 또 내용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부 정치인들이 좀 문제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금투세 요걸로 적용받게 되면 이게 적용이 참 안 되나? 그러니까 내용 좀 복잡하긴 한데 사모펀드 분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투세 내면은 한 20몇 % 내면 되는데 기존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게 되면 분배금으로 5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차익에 그러니까 매도 차익 확정 이익 말고 평가 차익에 대해서 매년 50%씩 세금 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약간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는 개선을 안 해준다는 거죠. 부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나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는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뉴스를 좀 전해드립니다. 이제 하지 않을까란 기대예요.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기대. 아직은 그러니까 여당은 확실히 그러니까 뉴스는 뭐냐면 여당이 어제 토론회를 열었다. 열었다. 빨리 하자고 이제 여당은 좀 속도전 내고 있는 거고. 야당은 아직 조금 아니 안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빨리 해야죠. 빨리 하자고 기대를 해본다. 할 거라 기대해본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뭐 약간 국뽕. 국뽕. 제가 안 그래도 저 한국 거를 좀 쳐주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쳐주는. 근데 뭐 그렇다고 굳이 우리를 폄하할 필요까지는 또 없잖아요. 그럼요. 이게 네이버 하이퍼크로바엑스가 어제 그 이미지하고 음성 인식 하는 모델을 내놨어요.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네이버가 뭐 주가도 워낙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좀 힘 좀 내자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초거대 언어 모델 관련해서 개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미나이, 챗GPT 뭐 그런 거 뭐 제외하고는 하이퍼크로바엑스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다 털어봐도 뭐 영국에 있는 게 제미나이, 그거는 딥마인드가 영국 회사라 그런 거고 없습니다. 일본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 한 더 개 있고 선진국 어디 가도 없습니다. 뭐 내놨는데? 하이퍼크로바엑스. 하이퍼크로바엑스는 지금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뭐 새로운 뭐가 좀 나온 모양이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멀티모달로 나왔는데 사진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멀티모달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텍스트로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변하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게 이미지 인식 기능입니다. 근데 그냥 같이 보시면은 사진에 대해 설명해 줘. 그러면은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양에게 먹이를 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는 파란색 바탕에 동물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고 줄무늬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찍어서 했더니 이거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52년 뭐 졸업생들이 기증을 한 겁니다. 메이지 시대를 전후해 뭐 이런 출품작이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럼 이거 보고서 근데 뭐 왜 이것도 있나? 지웠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위트 있는 건데 얘네를 가지고 밴드 이름을 지어줘. 그랬더니 뭐 얘 키위팝스 그래가지고 뭐 키위새 같이 생겼는데 팝 음악을 연상시키는 음악의 밴드입니다. 뭐 이런 뭐 나무니까 열매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니다. 뭐 숲속 친구들을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와 신기하다. 근데 그거 어디다 쓰냐? 근데 저 두 번째 거는 쓸 일 많을 것 같아요. 의외로 좀 쓸 일이 있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일할 때 이제 그 저희가 다양한 국가의 지표를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지표는 구글에서 쉽게 그게 되는데 뭐 일본의 지표라든지 중국의 지표는 아무래도 모르는 글자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걸 인식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서 요걸 캡처를 해갖고 그걸 구글 렌즈에다 넣어서 구글 렌즈 들어가면 또 바로 번역이 안 되거든요. 또 번역 버튼 눌러서 이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딱 찍어서 인식 뭐 이게 뭐야?라고 하면 이제 설명해주고 뭐 그런 것들 좀 일할 때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다 쓰냐라고 뭐 얘기하기에 그러면은 이게 오픈 AI도 발표를 했었고 제미나이도 이런 거 발표했었어요. 그때는 환호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했던 거고 이미 했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또 따라한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따라서 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따라간 거는 맞죠. 네. 그러니까 따라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아니, 그렇죠. 요거는 제가 볼 땐 약간 더 좀 어드밴스드 되면 네. 저는 자율주행에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할 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위성에서 지금 위치 받아갖고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도로 상황도 이 친구들이 파악은 하지만 이 현재 화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이제는 GPS 없어도 내가 그냥 이 도로의 표지판 보면서 그 내비게이션도 갈 수 있고. 그 테슬라 방식, 비전 방식.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지판을 읽진 않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걔는 읽습니다. 읽어요. 읽어요? 예. 얘 이쪽에 이거 근데 굳이 읽을 필요는 없죠. 내비게이션 찍어서. 내비게이션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GPS 따라 가는 거잖아요. 신호등도 읽고 뭐 표지판도 읽고 합니다. 그럼 뭐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근데 그게 뭐 근데 그때는 왜 똑같은 서비스인데 그때는 열광하다가 이제 뭐 네이버 하니까 뭐 근데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 하니까 벤치마크 지표로 봤을 때는 GPT-4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량 지표로 보게 되면은 71.63점인데 하이퍼크로버 X는 71.59점이다. 그러니까 조금 점수가 조금 낮죠. 그러니까 정량 지표에서 뭐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GPT-4가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검정고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검정고시 시험지 주고서 자기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풀어보라고. 근데 텍스트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줘요. 이미지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 풀으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아무래도 한국어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하이퍼크로버 X가 점수가 더 높더라. 80.8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성인식 관련한 스피치2X도 공개를 했는데요. 스피치2X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말 걸면 말로 대답하는 그 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막 얘기하면 너 뭐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뭐 얘기하고 뭐 근데 오늘 오늘 밥은 뭐 먹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건데 그럼 이것도 뭐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음성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장난으로 만들어 본 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하이퍼크로버 X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좀 어색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색함을 개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장난으로 만든 쇼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회사에서 비용 축의금을 준다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비용 축의금을 도입해 논란입니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결혼휴가나 축의금을 주는 것처럼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관련 복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젠 사기업을 넘어 공기업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IBK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에 비용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어요. 만약 사측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공공기관에서 비용금을 주는 첫 사례가 되는 거죠. 이미 LGU 플러스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글자 써가지고 넘긴 겁니다. 그러면 화면도 알아서 저 친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권 팀장님의 목소리를 학습시켜갖고 그 글자대로 그냥 읽어준 거죠? 맞아요. 브루라는 프로그램 이용했는데 한 30문장 정도 읽으면 제 목소리를 가져가요. 30문장으로 돼요? 와, 진짜 좋아졌다. 그쵸. 예전에 저 이거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몇 시간 녹음을 했냐면 8시간에서 한 12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녹음해야 정프로님의 목소리가 인식이 돼요. 근데 그거 왜 안 써? 아니 니네 왜 안 쓰니 그거? 그거 갖다 쓴다고 그렇게 녹화도 해서 이렇게 제 손짓 사진 뭐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녹화했어. 안 쓰더라. 어디다 써? 그걸 어디다 써?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그럴듯하긴 한데 약간 어색한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써보진 못했는데 스피치X라고 이제 불리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40대 여성이 당황한 감정으로 혼란스럽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서 텍스트를 줘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냥 텍스트만 주면은 저거는 그냥 잘 읽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냥 정갈하게 읽는 정도죠. 근데 이거를 뭐 우리 뭐 아이한테 얘기하게 구연 동화처럼 한번 읽어줘. 그러고서 텍스트를 넣게 되면 그것도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야 이런 것들은 좀 신기한
그 결과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으로 그 유튜브에도 이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이미 많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 서비스들이 뭐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많더라고요. 딱 보면 아직은 알겠어. 아 이건 인공지능 만들었구나. 느낌이 딱 오는 게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든지 더 발전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이런 저 화면 인식하는 거 어디다 써? 요거 생각해 보니까 안드로이드 로봇. 안드로이드래. 저 휴머노이드 로봇. 네. 걔네들이 어쨌든 집안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저분하다. 이거는 저기다 갖다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인간처럼.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 판단 빨리 하고 그걸 이제 적절한 내 행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저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돌아다닐 때 이렇게 하다가 저희 집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가끔 여기 너무 더럽네요. 그러면서 2번, 3번 닦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괜히 막 민망해. 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썼구나. 거실은 더러워가지고 한 3번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지가 3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가 말을 해?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죠, 이거 앱으로. 심한 오염 지역이라. 심한 오염 지역. 2차 청소 진행합니다. 그래요? 3차 청소 진행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아무래도 또 실내 그렇게 뭐 먼지나 이런 거 많다 보면 건강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인식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또 이 100년의 아침에서 또 건강 많이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네. 100년의 아침. 오늘 하죠, 오늘. 오늘 오전 11시에 또 오랜만에 우리 줄리안이 호스트로 또 돌아옵니다. 줄리안과 함께 100년의 아침 건강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또 100년 아편과 함께 팝업 스토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말에 팝업 스토어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네. 참 오늘 아침 11시 하지 그랬어요. 줄리안이랑 같이. 그러게? 그럼 훨씬 더 좋아하실 텐데. 여튼 뭐 내일 하루 종일 그리고 모레 하루 종일 여의도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100년 아편도 시식하실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100년 아편도 드셔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가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조 기자가 아마 여기 이렇게 입간판으로 서 있어요. 네, 이조 기자랑 함께 사진 찍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팝업의 성지잖아요. 팝업 성지죠. 현대백화점. 더현대. 거기 줄 서시다가 조금 지루하시면 저희 팝업으로 오셔서 떡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잖아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조 기자도 행복하잖아요. 그럼요.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애가 기부스를 해서 그렇지 저 행복해요. 어떻게 우리나라 남편들은 다 이렇게 100% 행복할까요? 난 정말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기부스를 했는데 정프로님이 행복하라 그러면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애가 또 자전거 바퀴에 발이 말려 들어갔는데.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다 추억이에요 또. 추억이에요. 행복합니다 우리는. 네. 자, 우리 행복한 권순우 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